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방송 시간 진행의 예린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북한 방송의 서울 스튜디오에 일본 네이다쿠대 교수이시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일본 내 시민단체 구출의 상임 대표이신 이시오카 또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자유북한 방송 라디오 청취자들과 유튜브 애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시오카입니다. 이제 국제 정세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한국 근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북한 자유를 위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존경스럽고 저는 끝까지 자유북한 방송을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방한길에 한성웅 모자의 분향소에 돌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함도 보내주셨다고. 탈북 모자의 사망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 유튜브를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간추려 보게 되면 죽는 사람이 너희들 뿐이냐, 우리도 죽는다, 너희들은 임대주택이라도 공급받고 사는데 무슨 문재인 정권을 탓하냐 이러면서 댓글이 올랐었어요. 그 선생님의 탈북자가는 어떠하신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 북한에서 그 300만 명 아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탈북민 모자가 아사했다 이라는 뉴스 접해서 쇼크였어요. 그리고 그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그 모자가 보호를 받지 않고 짓는다는 거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도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선진국이다 하더라도 연고사회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족 친족 포인도 높고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연락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탈북자는 그게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국민들라면은 자기 국민이 아사했다는 거를 그건 슬퍼해야죠. 무슨 자기 생활하고 비교해서 한국 사람도 죽는다. 다 죽죠. 근데 한국 사람이라도 모자가 죽으면 안 되죠. 자기 나라 국민이 아사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따져야 되는데 그럼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탈북자였다는 것이 원인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그게 탈북자라면은 하사해도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에 와서 정부로부터 엄청난 정착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서 집도 너네 국민임대라도 받지 않냐. 국민임대를 하나 주는 게 아니고 5년 동안만 그 정착금이 우리가 지금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초기 정착금 브로커비를 물라고 300만 원을 주고는 분할해서 한 100만 원씩 한 2개월 정도인가 이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집 보증금으로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정착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믿고 사생결단하고 한국에 오는데 대한민국의 이른바 탈북자 정책 또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 탈북민들이 굶어 죽었다.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문제 삼는 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탈북자가 아니더라도 모자가 그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또 탈북자라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고 또 사각지대라면은 더군다나 더 그 책임자가 또 탈북자에 대한 책임자도 있으니까 그 탈북자의 정책 전체를 재검토해서 그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대책을 세워야죠. 그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그 전착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회에 오니까 여기서 떼어놓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견제할 수 없어서 여기 시장 견제, 자유 견제니까 그래서 그 보조를 해주는 것뿐이지 나중에는 자립한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한국 사회가 그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좀 큰 오해인 것 같던데 어쨌든 탈북민들이 지금 그 주장하는 거 저는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실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초기 정착하기가 엄청 힘들고 고난하거든요. 그렇죠. 예, 정착금이란 게 이 집에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5년 이후에는 한국 국민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서 정착금이라고 이게 조기 정착금 말 그대로 초기 정착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쩌다 탈북자가 사망한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탈북자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지금. 예, 통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 나왔군요. 예, 그 이번에 마침 언론이 조명을 해서 이게 탈북자들이 좀 목소리를 합쳤는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솔직히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게 순수한 일부 국민의 목소리인지 그러니까 문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문정부를 비방하니까 그 마플 하는 것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댓글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자기 이름을 대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믿을 수 있는 대로 전책 책임자 나와라. 대적을 세워라. 그 말씀을 하시면은 뜻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지지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댓글을 보고 우리가 너무 좀 상처를 받았고 좀 엉뚱한 질문인데 이게 한국의 좌파라던가 또 이게 친 김정은 인사들이 탈북자들의 이런 탄압을 깨기 위해서 공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게 막 의심될 정도로 예, 좀 그런 게 반응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북한 통전부에서 그 SNS 공작을 한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대적을 하고 있었던 부대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도 그에 대한 그 대한 조치를 하고 있었던 부서가 그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맞습니다. 다 해제되고 군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고 하니까 SNS는 그 북한 공작이 100% 동한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10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랑 저희들이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번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잘 매듭지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남조선에 갔던 탈북자들이 굶어 죽었다고 역공할 북한 당국의 이런 뻔한 선전 활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미를 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할 거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에게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에게 하실 충고 같은 게 있을지. 예.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탈북자들이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탈북자 길이 단결해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서로 연락도 하고 그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같이 그 통사무소에 간다든지 그리고 탈북자의 대표의 국회의원이라도 가지고 또 지방위원회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손떠서서 뭉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수백만 주민을 굶겨 죽인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란 면에서 잠시 더 우리가 경각성을 늦춰서는 지금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북한의 노동신문이 일본을 향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지금 막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하잖아요. 그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라고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그 협정 여기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게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그게 문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당 정부가 계속 비판을 했다가 일본에 잘했다.
그 지소미아를 파괴하니까 잘했다. 그 뉴스를 따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그러더라고요. 엄청 오랜만에 진짜를 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북한 노동단 정부 입장에서는 잘했다는 거라면 우리 한국, 미국, 일본 삼각 동맹 관계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지금 실망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역 분쟁은 있어요. 그런데 무역 분쟁, 역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는 별도로 해야 돼요. 안보는 세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에서는 삼국 동맹, 남반 삼국 동맹 그것이 제일 중요하는데 그러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 미국이 중간에 서서 지소미아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이 한국한테 받는 정보는 얼마 없어요. 일본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주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필요 없다이라는 것은 북한이 적이고 그리고 우리 삼각동맹이 우리 편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보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하는데 그렇죠. 필요 없다고 하면은 진짜 그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미국이 실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실망했다. 그러니까 방일은 그래도 역사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미하면 안 되죠. 지금 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소미아라는 말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다. 그때 제가 알기에는 북한의 이런 행복이라든가 무기에 관해서 정보를 알게 되면 이걸 일본이나 이렇게 우리 삼국이 이렇게 그 서로 공유를 한다.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밀 정보, 군사 정보를 교환할 때 그 정보가 바깥에 가지 않겠다. 이라고 해서 그 약속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군사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보호한 상대방의 정보 보호한다. 그런 약속을 하니까 안심해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배경하면 일본도 안심해서 정보를 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한테는 주니까 미국 통해서 한국에 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좀 그 시차가 생깁니다. 저기서 미사일 발사했다. 그럴 때 일본은 위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미국도 위선을 가지고 있지만은 위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그때 있는 위선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일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국한테 주겠다는데. 근데 위선에서 얼마만큼 보일 수가 있는가이라는 것이 군사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밀이 제3국에 세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정보를 주되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면 안 된다. 그 약정받은 사람들한테만 줄게. 이라는 것이 지소미아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정료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정보가 필요 없다. 이라는 것은 그럼 대한민국을 지킬 위지가 있는가? 이라는 문제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우리 주한미군 안전을 지키는데도 방해가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미군이 절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게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지금 중단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도 있고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오늘 제가 이게 투서 없이 막 엉뚱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신 일본 네이타고대 교수이시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일본 내 시민단체 구출의 상임대표 니시오카 교수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